미국과 독일이 유럽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계획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ECB가 어떤 조건으로 국채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독일의 집권당 의원들도 위기 해결을 위한 현명한 중도라면서 ECB의 국채 매입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6월에 6만 4천 명 증가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며 지난 2월 25만 9천 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겁니다. 시장은 10만 명 늘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편 같은 달 실업률은 그전 달보다 0.1%포인트 오른 8.3%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예비 전력이 300만 킬로와트를 밑돌아 오늘 오전 11시 5분부로 전력 수요 관리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9월 15일 전력 비상사태 이후 주의 단계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원 공급 중단과 관련한 정밀 조사로 가동이 전격 중단됐던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도 5개월 만에 재가동됩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고리 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고리 1호기가 이르면 10일부터 전력 생산이 100%에 달할 것으로 보여 하계 전력 피크 기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찌는 듯한 폭염이 사상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 금메달 따는 모습이 무더위를 좀 잊게 하는데요. 이제는 오르는 주식시장 보고도 활짝 웃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이 코스피 기준 1900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1890선 초중반까지 한번 올라갔었죠. 드라기 실망감에 지난주 금요일 퉁 빠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점프를 해주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을 살렸다 보시면 될 텐데요. 새롭게 고용된 사람들의 숫자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실업률이 더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이 QE3를 앞당긴다는 시나리오로 시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쪽에서도 독일과 스페인이 국채 매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스탠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컴백하고 기관도 오늘 3천억 넘게 강력하게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화학, 철강, IT,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주 시장보다 2배 넘게 오르는 날인데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을 먼저 만납니다. 미국의 7월달 고용지표가 좋아졌는데요. 경기 악화시 나올 수 있는 부양책 QE3 카드는 그럼 물 건너가는 것일까요? 하루 만에 돌아온 외국인, 향후 계속 사줄지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SK증권으로 넘어가 김민수 차장님도 만나보죠. 금주 후반에는 물가 그리고 무역 수지 등 이 같은 지표가 바로 중국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중국 지표 발표가 시장에 충격을 줄까요? 주간 변수 미리 체크해보고 전차 군단 지금 사도 늦지 않은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평택철놈의 이기는 전략, 오늘도 정은 대표님 만나서요. 코스피 오늘 같은 강력한 상승세 지속될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도 좋은지 본격적인 주식의 매입 타이밍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주간 5% 공략 종목은요. 오늘 박지훈 과장님이 주목하는 BHE로 설명 듣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과 함께 코스피 1900선 뚫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여부와 LG화학, 크로바 하이텍, 인프라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현 포트폴리오 전략을 종목별로 상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지표 호조로 코스피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드라기 쇼크로 3일 연속 1840선까지 내려앉았던 코스피 지수가 단 하루 만에 2%가 넘게 뛰어오르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이러한 반응은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액션 없는 경기 부양책에 대해 긍정적인 재해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시장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1880선 후반으로 가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호재가 더해 닷새째 매수에 나서고 있는 기관의 힘이 더 커 보이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03% 상승한 188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현금화하고 있지만 기관은 닷새째 시장을 지키면서 현재는 3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1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호전됐다는 소식에 코스닥 지수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470선을 회복하면서 출발했는데요. 이후에 470.57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차익 매분의 상승폭을 소폭 줄인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95% 상승한 46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시장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7월 고용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4개월 내에 최저치까지 저점을 낮췄는데요. 전거래일보다 9원 80전 하락한 1,125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역외 매도가 집중되면서 1,124원 선까지 저점을 낮추다가 결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현재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7원 60전 하락한 1,12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4.42%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55,000원씩 상승하고 있는데요. 129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3인방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0.86%, 기아차는 0.93% 상승 중이고요. 사흘 만에 반등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모비스,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30만 7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1.28% 밀려나고 있습니다. 9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역시 4.5%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02% 상승세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5%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0.7% 약보 합권에서 2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주당 1,500원씩 떨어지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2.88% 상승세, 안랩은 강보 합권에서, 파라다이스와 CJ홈쇼핑 역시 강보 합권에서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SM도 0.41% 오르면서 4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 3.51% 강세, 젠백스도 1.61% 오르면서 3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증시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IT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 가까이 오르면서 장중 13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42%의 상승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당 55,0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3,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LG 아이텔을 향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 3,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LG도 기관만 3,000억 원이 넘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LG는 주당 1,0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1.41% 상승세, LG이노텍 역시 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8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하면서 증권주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의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1.99% 오르면서 48,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2.64% 오르고 있고요. 대우증권의 외국인만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증권이 2.22% 상승세, 우리투자증권 역시 3.72% 오르면서 1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부각되고 조선주가 일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장 초반부터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조선 업황에 긍정적 시그널이 없는 가운데 그동안의 하락세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가 작용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4.71% 상승하면서 24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2.97% 상승세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주당 1,150원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STX조선해양 역시 5% 가까이 오르면서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유화학주들도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4.49% 오르면서 16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O일도 3.89% 오름세고요. 현재 LG화학이 주당 11,000원씩 상승세고요. 호남석유도 주당 14,500원씩 오르면서 24만 6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TX그룹주들이 STX 에너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개선 기대감이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TX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STX 에너지 지분 49%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민주 에이티넘 파트너스 회장이 STX 에너지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TX가 현재 2.55% 상승하면서 9,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TX 조선해양이 4.49%, 그리고 STX 펜오션도 3% 가까이 상승세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의 주가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폭염으로 운영 예비 전력이 정상 수준인 400만 킬로와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스마트 그리드 주가 역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진 L&D는 7% 넘게 급등세고요. 누리텔레콤 역시 1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옴니 시스템이 현재 9.49% 오르면서 1,380원에, LS산전도 2.13% 오르면서 6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갤럭시 S3와 아이폰 5 등의 수혜기대로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이어지더니 현재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스는요,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삼성 SDI 내 점유율 비중이 80%에 달하는데요. 갤럭시 S3와 아이폰 5 판매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당 1,310원씩 오르면서 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일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현재 1,885선입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고용지표 훈풍 때문에 지수도 수급도 굉장히 좋아졌고 무엇보다 지수 관련 시총 대형주들이 많이 오르네요. 네,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재개했고요. 그리고 투신이 4일 만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익거래 쪽에 이제 유형사업부 쪽이죠. 그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소재, 산업재, IT 대체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증시라든지 호주 있는 증시 대부분 이제 거의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의 고용지표 훈풍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7월 달에 미국 쪽에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좋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QE3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겁니까? 둘 다인가요? 예, 둘 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고용지표의 서프라이즈를 하면 이제 그 월간 비농업 신규 일자리 수가 최근 3개월 연속 이제 시장 기대치 하회했었는데 7월 달에 들어서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감만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미국 고용 지표 일자리 수가 20만 명 이상으로 크게 좋았으면은 FRB의 통화 완화 기대감 낮춰졌겠지만은 이번에는 아직까지도 20만 명 이하에서 움직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FRB의 부양책 기대감을 꺾을 정도로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제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었는데 여전히 50 이하가 있었고요. 2개월 연속인데요. 그리고 7월 제조업의 고용 지수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6월 대비 크게 둔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농업 일자리 수가 16만 3천 명으로 이렇게 증가되었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경제 부양책 기대감을 꺾을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아니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발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QE3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고 또 듣지 않니 독일과 스페인 쪽에서 국채 매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도 같아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지금 사고 있잖아요. 향후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는 목요일 이후로는 네. 강하게 이제 순매수 기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하루 순매도 한정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달러가 약세 이제 좀 보여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유로화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 아주 외국인들한테는 아주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요. ECB든 FRB든 인민은행 이러한 주요 3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다소 유효한 상태에서 유로존 우려가 완화될 만한 대책은 9월
6일 20일 회의 때는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매수 기조 흐름 정도로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이번에는 1900선 뚫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기 민감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면 됩니까? 만약에 경기 민감주를 들고 계시긴 한데 비중이 좀 작아서 아쉬운 분들은 언제쯤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네, 계속 뭐 그 경기 민감주 쪽을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잭슨 컨퍼런스가 있는데 그 아무래도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서 뭐 기술적인 승고르기가 뭐 있겠죠. 그 사이 국면에서 경기 민감주가 승고르기 할 때 그때는 뭐 꼭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경기 민감주가 쉴 때 이제 경기 방어주가 이제 커버하면서 지수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잭슨 컨퍼런스 이전에 숨을 고르는 흐름일 때 그때는 경기 민감주를 비중을 좀 더 늘려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포트에 민감주 중심의 대응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추가로 더 사고 싶은 분들은 8월 말 이전에 한번 타이밍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식 팀장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의 의견 가운데 금주의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의 정책 변수를 잘 보자 하신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화요일에 이어서 또 한 번 1909금까지 올라간 날인데 뭐 금요일 날 드라기 실망도 있었지만 별로 안 팔았던 외국인이 또 곧바로 하루 만에 사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날 같은 경우도 그 ECB 관련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외국인들이 실망 매물로 좀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장은 그런 모습들이 좀 덜한 걸 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들의 변화, 특히 이제 어떤 유럽 시장에서도 조금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들로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일단 그 역시나 어떤 관련된 유럽 쪽의 위기들은 조금씩 이제 좀 완화가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완연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예, 스페인 같은 경우 어떤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국채 수익률 쪽에 대해서 어떤 좀 압박을 좀 가는 모습들이었지만은 일단 그 지금 분위기 자체로는 어떤 유럽 중심의 어떤 스페인이 이제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까지도 대기가 되면서 오히려 사태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다음 단계로 진행시키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이 움츠러들었던 어떤 위험 자산 쪽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씩 한 발 나아가는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유럽 위기가 완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환율 부분에서도 어떤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빠르게 원화 강세가 이끌어지면서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좀 이끌어지는 점도 어떤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고 그런 모습들과 함께 외국인들 쪽에서 어떤 그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에 대한 분위기들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럽이나 미국 중심의 모멘텀은 이번 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그 위기 국가들 쪽에서의 모멘텀은 솔직히 조금 약화되는 가운데 오히려 기대를 해본다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어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정책 변수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선 일단 한국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같이 있는 모습들인데 이번에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 매수 유발을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프로그램에 따른 어떤 만기 때 어떤 매도 압박이 조금 더 클 수 있는 변화는 좀 들어온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흐름은 이제 지난번에
어떤 금리를 좀 낮춘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바로 또 0.25를 또 추가했나 할지는 아직은 좀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좀 변화가 없는 게 아닐까, 동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흐름을 봐서 한 3분기 말이나 아니면 이제 4분기 정도 초쯤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거기다 이제 일본 쪽에서 그 BOJ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들, 거기다가 중국 쪽에서 CPI라든가 PPI 그런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쪽에서 CPI가 지금 현재 지난달에 2%대에서 1.7%대로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목에 걸린 현상들, 특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좀 통화 정책에 완화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가장 좀 주목해봐야 될 모습들이라고 생각드는데,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 분위기들이 서서히, 그리고 또 좀 시장의 변화가 좀 들어오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지난번 강하게 어떤 터치를 했었던 1900선 중심을 이번 주에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과거에 그 외국인들 쪽에서 나왔던 어떤 그 위험 관리에 대한 모습들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늘려가는 매수세가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전략상으로는 어떤 보유 관점, 특히 시장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좀 나아지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함께 보유 관점과 함께 시장이 이제 1900선 중심으로 시도하다가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흔들리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 그러면 종목들은 점진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확대하는 관점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는 전략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박스권 이번에 조금 흔들리겠지만 이런 흔들기를 통해서 돌파 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뭐 드라기 실망 나왔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안 파는 날부터 화학주 대신에 정유주로 교체를 하셨는데 예. 정유주가 오늘까지도 많이 오릅니다만 쉽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잘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갭으로 띄우고 이제 거기서 또 더 오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관심 업종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IT와 자동차는 20%대 비중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모습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쪽에서는 일단 아직까지 이제 가격 메리트라든가 아니면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했던 어떤 실적 모멘텀들, 일단 3, 4분기까지는 거의 계속 유지가 되는 모습들로 확인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4, 4분기가 이제 3, 4분기보다 실적이 좀 모멘텀이 약간 꺾일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은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삼성전자 중심으로는 약간 130만 원대 후반 정도까지는 일단 시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는 계속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어떤 현대차 같은 경우 중심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경기에 대한 위축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긴 받겠지만 그거에 대비해서는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유 쪽은 어떤 화학 쪽에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정유 쪽으로 한정을 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가 난 부분들을 보고 실망 매물과 함께 다시 한번 좀 턴하는 모습들 확인되는 관점들이 좀 더 크다고 생각되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3, 4분기 같은 경우는 유가가 2, 4분기 동안에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하락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먼저 그를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모습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유가가 이제 다시 강세 기조로 가다 보니까 그를 반영하는 모습들과 함께 어떤 적정 마진이 확보가 되는 모습 쪽에서 정유주에 대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급격히 위축됐던 실적 흐름들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주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뜨겁게 좀 어떤 부각을 받다 보니까 주가는 강한 갭상승식으로 탄력이 가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때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똑같이 어떤 5일선 중심으로 이격을 맞추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쪽에 눌림목 매수 자리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지금 정유주 사면 조금 긴 중기 정도의 관점으로는 들고 가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정유주 오늘 같은 날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정유주가 없으신 분들은 5일선 정도에서 약간 눌림목 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차 정유까지 좋게 본다는 SK증권 김민수 차장님 섹터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입니다. 평택촌놈, 우리 정호용 대표님만의 주식 보는 노하우, 그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정호용 대표님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남은 8월 달 혹은 9월 달 급반등 기대해도 좋습니까? 주말에 유럽 증시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늘 결과 말씀드리고 이제 내일 예상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과는 해외 증시 폭등으로 인해서 이제 갭 상승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갭 상승이야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양봉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갭 상승 후에도 양봉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인들은 오늘도 이 시간 현재 4,791계약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400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에는 이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이제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지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나마 지금 수급 동향을 봤을 때, 뭐 다른 건 문제가 될 것 없고요.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남은 시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좀 더 줄어들면, 뭐 1900선도 한번 넘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갭 상승 이후에 양봉이 유지되고 있고요. 뭐 큰 무리가 없다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일 예상은요. 1900선 돌파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락 요인으로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와 외국인 선물 매도세 두 가지가 좀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그보다 또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해외 증시였거든요. 그게 좀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뭐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은 뭐 내일 1900선 한번 다시 한번 돌파해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1900선 돌파는 지난 6월에 돌파하고 아마 다른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수급의 뒷받침이 없이 급반등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수급이 바탕이 된 반등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될 거다. 저는 이렇게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추가 질문 하나 드리죠. 1900선이 넘어가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매기가 좀 돌아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역시 그런 패턴입니까? 오늘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루멘스라든가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은 또 급하게 상승을 해주고는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일종의 좀 개별주 측면이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메커니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원래 좀 독립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종속 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자체적으로 수급이 좋으면 올라가고 아니면 내려갑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속 변수, 다시 말하면 이제 기생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생하냐면은 코스피에 기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메커니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 좀 덜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신뢰가 안 가서 그럽니다. 하지만 일단 코스피가 1900선을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타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제 눈독을 어디로 들이냐, 코스닥에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 짚고 올라가는데 뭐 삼성전자가 오히려 웬만한 우량주보다 더 잘 올라가고요. 또 코스피 우량주가 코스닥의 웬만한 개별주보다 더 강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1900선이 다시 돌파가 되면은 역시 그것이 반복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이번에 한 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이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실 때도 자,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디가 강하냐? 코스피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올라간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된 상태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코스닥이 손안마게 되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주식 비중에 대한 또 추가 매입 타이밍 같은 것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한 1900 부근까지 왔으니까요. 1800에서 굳이 1750, 60에서 잡지 않았더라도 1800에서 잡았다 해도 수익이 꽤 짭짤하게 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살짝 현금화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지 그냥 홀딩만 하면 됩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1775선에서 처음에 이제 50에서 75%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1800이 돌파되면서 이제 75에서 100%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75는 이제 직장인이고 전업은 100%인데요. 저는 1850 이상에서는 무조건 직장인 75, 전업 100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홀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업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인 게 한 30%, 중기적인 걸 한 70%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중 100%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기 단기 운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900선이 돌파가 되면은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직장인들은 웬만하면 중기 매매고요. 전업들은 단기와 중기가 한 2대8 정도 보시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1900선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전업이나 관계없이 비중은 여전히 75, 100을 유지해 주시되 단기적인 걸 한 30%, 중기적인 걸 한 70%이 정도에 지금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1900 넘어가면 조금 쥐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시장이겠네요.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쪽입니까? 예,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SK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K는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전달해드렸었고, 제가 정말로 아주 감격적으로, 감동적으로 정말 이 종목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6월 초,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개인적으로 11만 5,500원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거만큼은 제가 계속 끌고 가자고 주장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13만 원 이하에 잡으셨던 분들도 웬만하면 일단은 좀 홀딩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단기로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 한 17만 원 정도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게 아니면 좀 길게 끌고 가보자. 왜?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트렌드라든가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뭐 큰 무리가 없다면 그대로 좀 해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로 사서도 17만 원 매도는 가능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추천주 점검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서울 반도체 지난 7월 말쯤에 2만 1,000원대 초반에서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루멘스 호실적 뭐 전반적으로 LED주 많이 오르는 것 같네요, 다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루멘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가볍기 때문에 더 잘 오르는 편인데요. 서울 반도체는 제가 7월 27일에 추천했고요. 그 당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21,250원이었었는데요. 지금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충분한데요. 서울 반도체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시가총액 3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3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IT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코스피의 대장주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갖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코스닥 시장의 어떤 매기가 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이 나온 기관이 좀 투입이 될 경우에는 1순위가 서울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지금 미리 좀 잡아두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보유자들은 손절가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10, 목표가는 플러스 20 정도 보시겠고요. 만약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력한 매수 제가 권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IT 대장주 지금 빨리 사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의 추천주였네요.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종목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주간 5% 공략주. 이 코너는 말 그대로 주간 일주일간 수익률 5%를 낼 수 있는 종목 추천받는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HN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이 추천한 YG엔터는 현재 마이너스 1%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JB스타 이정복 대표가 네오즈게임즈 말씀하셨는데요. 수익도 손절도 없는 제자리가 오른 상태입니다. 수요일에는 아이러브스타 전진우 팀장님이 나오셨죠. 디지털옵틱 마이너스 6.2% 손실을 기록 중에 있고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HB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13%로 비교적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동양증권 박현상 대리의 파라다이스는 0.8% 수익 구간에 있네요. 네, 오늘은 HMC 투자증권의 시화지점의 박지훈 과장과 전화 연결해서 AS도 받아보고 새로운 관심 종목도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YG엔터죠. 현재가는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3% 정도 오르고 있죠.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YG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을 맞았거든요. 아무래도 이때가 시장이 다시 턴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아무래도 YG엔터가 시장과는 좀 반대로 리버스는 움직임을 좀 보였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격대가 5만 원 언저리에서는 계속 기관 매수가 이탈이 없었다는 점이고 다시 또 한번 전고점을 트라이하려는 움직임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사 모았던 기관들의 움직임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다시 한번 한 5만 2, 3천 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가격 시도를 한번 해볼 거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8월 달은 좀 YG 엔터 쪽 전반적으로 엔터 산업 쪽의 어떤 굵직한 모멘텀들이 질비하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이 지속된다면 조금 더 홀딩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5%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은 다소 가격적인 매력 구간에 좀 진입을 한 종목인데 일단 BH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현재 가격이 6,910원이고요. 일단은 네. 뭐 매수는 7,000원 언더에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가격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10원 정도는 좀 진입을 해도 무리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는 전고점이죠. 8,000원 라인대까지 좀 다소 매물 부담이 좀 있는 자리입니다. 이 8,000원대까지 한번 1차 목표를 가이던스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라인 짧게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5월 중순 때도 이 가격대에서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와서 벌써 올해 5월 중순 때까지 가격대까지 다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 가격대에 다시 도래한 만큼 다시 추가적인 반등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기업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뭐 아실 겁니다. PCB죠. 연성 회로기판 공급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SMD 향입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향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죠. 갤럭시 S3에 대한 출하량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가총이 한 1,040억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한 1,500억대까지도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충분히 탄탄한 회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뭐 3분기서부터는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엔드 스마트폰 수혜주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과 기간 조정이 상당히 일단 한 차례 좀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다시 한번 매수 기조로 해도 좀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우호적이다. 업황이 자체가 우호적이다. 그리고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은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인터플렉스라든지 기타 공룡급 PCB 업체들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매출액이 한 2,500억, 내년 한 3,000억 정도 달성하면 ROE 10%만 줘도요 상당히 싼 종목 아니냐. 그래서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로운 5% 공략주로 BH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갭으로 떠서 1883포인트에서 출발했었는데요. 현재 마감을 약 한 30분도 안 남겨두고 있는데 1883선 시가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얘기도 들어보죠. 텐스탁에서 이정현 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1900에 대한 얘기가 많은 날인데 6월달 1909포인트까지 갔었던 것보다 이번엔 더 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많아요.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지금 현재 한 5월 지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8월 중이 이제 가장 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1900선 이상, 뭐 1920선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 이번 주 주가가 이제 이번 주 주가는 일단 먼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제 특별한 일정도 일단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럽발 돌발 악재만 이제 다시 존재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완만한 상승세 또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지난 3일에 일단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 이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제 보였다는 소식에 일단 투자 심리가 약간 일순간 이제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점이 이제 QA3에 대한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제 실업률을 커버할 정도의 이제 증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점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Q3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대해서 이제 놓지 않게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일단 이제 8월 이 기대감이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분명히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쪽으로 넘어가면요. 그리고 이제 현재 ECB 쪽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ECB 이제 많은 지분을 이제 갖고 있는 분데스방크가 그때 ECB 이제 국제 매입에 이제 시장 개입 강력히 이제 반대해온 상황입니다. 유럽의 현실에 더 이상 이제 맞지 않다는 이제 비판이 나오면서 이제 강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현재 이제 독일 내에서 이 같은 여론이 나오면서 이제 독일의 이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위기 해결책이 이제 내놓지 못했던 이제 ECB가 이제 조만간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지금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또 이를 더해서 이제 중국과 이제 일본 쪽에서도 이제 좋은 소식이 좀 들린다면 이제 더 이 상승세가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깔려 있는 이제 유럽발 악재는 아직 조금 많이 존재하죠. 뭐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이 오래 유지가 될지는 좀 아직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중국의 이제 CPI도 이제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제 일본 쪽에서도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아니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조치가 좀 나와준다면 아마도 상승세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이전과 다른 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좀 높아지면서 이제 자산 비중을 이제 확대하고 있다는 이제 레포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뭐 1900도 부근까지 다시 한번 갔었다가 이제 오늘 이 정도 시가 부근에서 끝날 모양인데 얼마까지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까?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대감 최고치에 지금 달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지금도 또 뉴스도 많은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 개선 이번 주 내내 매수세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한 1920선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업종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맞춰 드린다면, 일단 중국 쪽에서도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이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기대 심리 반영해서 이제 IT와 이제 금융주가 이제 먼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자산 이제 선호도 증가에 따라서 이제 건설과 조선 그리고 에너지와 이제 화학주 등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금융 괜찮을까요? 예, 일단 평소대로 알고 있듯이 이제 금융주 자체가 이제 경기 이제 회복세에 가장 먼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것이 금융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1920포인트까지 더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1880선 한 중반에서 오늘 포트에 신규 종목을 하나 채우려고 들고 오셨다면서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저는 이제 화학 업종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좋은 흐름 보여주는 장세에서 뭐 종목 선정하기 좀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이제 LG 화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LG화학. 일단 LG 화학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 개선에 따라서 이제 원유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제 현재 원유 가격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이제 화학 소비재의 20%에서 30%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경기 회복이라는 것이 이제 화학 업종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제품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아시아 제품 가격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3분기에도 이제 LG 화학의 실적은 이제 예상보다 이제 견조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4.2% 그리고 9.5% 상승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6.9%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보 전자 소재와 이제 전지 부분에서는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각각 67.2% 그리고 127.4% 크게 증가한 양호한 실적 보여주었습니다. 부타디엔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제 합성고무의 이제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었고요. 실적 상승한 부분에서는 이제 가동률이 크게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전지 부분에서는 일본 경쟁 업체의 이제 공장 이전에 따른 원통형 전지가 이제 호주세 우수한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분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원재료 레깅 효과를 통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이고요. 정보 전자 소재 이제 성수기 이제 3분기로 진입한 것이 이제 우수한 실적으로 이어질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지난 5월부터
등락은 좀 있었지만 꾸준하게 이제 기관 보유량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더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죠. 네, 차트 한번 보고 가시면 뭐 현재 지금 단기 박스권에서 상단에 위치해 있죠. 일단 증시 기대감과 함께 지금 탄력 받아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인데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이 121선 위에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는 33만 원 정도를 보겠고요. 2차는 이제 35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이제 손절가는 이제 단기 박스권 이제 하단을 이제 뚫기 직전 라인 이제 29만 5천 원 정도를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는 거는 오늘 종가입니까? 오늘 약간 갭으로 떴는데 눌림목 안 기다려도 되는지요? 예, 뭐 지금 솔직히 그렇게 계속 매수 타이밍을 두려워하기에는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들어가셔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3만 원까지 LG화학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는 우리 이정현 팀장님의 기존 포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로 기존에 이미 채워져 있었을지 CJ, CGV, 크로바 하이텍, 인프라웨어 이렇게 세 종목이었는데요. 비중은 인프라웨어가 가장 가벼웠습니다. 수익률은 가장 최근에 추천하신 7월 30일 추천이 있었던 인프라웨어가 수익률은 1등이고요. 크로바 하이텍도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 CJ, CGV도 오늘 많이 빠지는 것 같더니 밑꼬리 종목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인프라웨어부터 설명 들어보죠. 예, 인프라웨어 뭐 솔직히 좀 비중은 그나마 좀 작지만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 건 많이 없습니다. 뭐 실적 좋고 뭐 가장 핫한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수혜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 홀딩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프라웨어 사실 1차 목표가는 10,000원인데 지금 거의 9,000원까지 빠르게 온 모습이고요. 크로바 하이텍은요? 예, 크로바 하이텍 차트 보고 지나가시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크로바 하이텍 21선 위로 이제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이제 최근 이제 개인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 올려주는 상황인데요. 이제 외국인 수급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목표가까지 홀딩하셔서 이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5,700원이고요. 오늘 장중에는 5,400원 부근까지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변동성이 크다 싶은 CJ, CGV 한번 볼까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예. 일단 CJ, CGV 이제 지리한 움직임, 뭐 수익률로 보자면 좀 지리한 움직임이라고 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 7월 말에 이제 매도 시점이 왔었는데요. 일단 조금 아깝지만 25,000원 손절 지키면서 이제 이번 주 한 주 지켜보시고요. 먼저 27,000원 부근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하고 더 홀딩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IT 부품 쪽이 훨씬 더 빨리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CJ, CGV도 1차 목표가 달성하면 바로 수익 챙기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완성된 포트 보여드릴게요. 우리 텐스탁 이정현 팀장님의 완성본입니다. LG화학 주황색 보이시죠? 20%로 신규 편입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25%로 줄게 되겠고 종목은 4개로 늘겠네요. 자, LG화학은 오늘 또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일단 뭐 WTI 자체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거고요. 오늘 종가 정도에서 너무 눌림목 기다리지 말고 매수해서 1차 목표가 33만 원, 2차는 35만 원까지 기대한다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 참고해 주시고요. 인프라웨어, 크로바 하이텍 모두 홀딩이고 인프라웨어는 가장 좋게 보셨습니다. CJ, CGV는 1차 목표가 2달씩 현금화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갈 텐데 반짝했었는데요. 갭 상승 딱 거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고요. 이제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 TV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번호 184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